안녕하십니까. 하자보수협동조합 대표 최영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하자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축빌라 하자보증금 청구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상당 금액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핵심은 건축주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7분에서 10분 내외의 그런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상당한 유익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신축 빌라 하자 보증금 청구 현실을 보면 하자의 유무나 또는 경중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지도 않고 하자 보증금 예치권자인 건물주와 건축주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입주민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보험사에서 현장 실사를 했어요.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그걸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불하는 그런 단계를 밟았는데 지금 그 변경이 돼가지고 현장 실사는 생략이 되고 그리고 입주민과 건축주 간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지금 영상에서 양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양식에서 보듯이 건축주가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으나 자신의 사정으로 하자보수를 못 해주었으니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증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입주민 간에 약 20%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받는 세태인데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자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은 없겠죠. 그런데 하자조사의 범위와 구체적인 하자조사 항목을 혹시 아시나요? 간단하게 도표를 통해 가지고 양식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입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는 그렇습니다.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하자 판정을 하게 되죠. 하자가 맞다 아니다 시비가 많이 붙게 되니까 또 책임 소재가 어디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하자 판정을 해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하자에 대한 적정한 하자 보수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산출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는 하자 진단 및 하자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하자조사의 항목은 크게 봐서 4가지 항목으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도면을 대조해서 도면대로 안 했거나 도면에 있는 것을 안 한 미시공 상위시공을 체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더라도 사용상 문제가 생겼거나 미관상 문제가 생겼거나 또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이제 하자라고 판정하게 되죠. 아주 쉬운 얘기가 이제 타일이 금이 같다거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표준 시방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KS처럼. 그래서 그런 기준에 미달한 것들, 준수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보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좀 민감합니다. 건축법에 위반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화재 발생, 비상시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와 그 통로 위치 규격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화재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자재가 어떤 것이고 쓰면 절대 안 되는 자재가 어떤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파악해 드리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의 건축법 위반 관계를 체크하는 것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심각한 잘못이 확인되면 좀 민감하다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민감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신축빌라에서 하자조사 한다고는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합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들이 사시면서 불편 느끼는 것들을 접수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사진 몇 개 찍어가지고 올리는 수준밖에 안 되고 하자 보수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그에 근거한 것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언급하자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 그건 다음 기회에 하는 걸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공사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자조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하자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건축주나 시공사 그리고 감리나 더 나아가서 지자체 건축가에서 입주민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미시공, 중대한 오시공 또는 아까 설명드린 건축법 위반 사례 등이 발견되게 되면 또 사실 그런 사례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시행사가 건축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지자체 건축가에다가 각각 내용을 통보하고 또는 민원을 접수하고 그래가지고 이 민원이 발견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되거나 또는 그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사 건축주에게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상법 민법이군요. 민법에 정리한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하자보수 대신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 시행사, 시공사들과 서로 간에 협상을 하고 지자체 건축가나 국토부의 힘도 약간 좀 빌려서 조율해봐서 그래가지고 좋은 쪽으로 서로 타협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타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뭐 가장 베스트는 그렇습니다. 시행사로부터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합의금 같은 거 없이 전액 다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고 그리고 시공사들은 시공사회대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를 공사를 요구해서 그거를 공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뭐 모든 빌라가 다 이렇게 된다라고 혹시 오해를 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하자조사를 해보고 나서 하자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하자조사의 결과치가 어떤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시행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상대라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맞게 되면 뭐 최악으로 소송을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빌라 정도 수준에서 소송을 감당하기는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입장에서 제대로 된 우리가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듯이 내가 앞으로 오래도록 살아야 될 이 집에 대해서 품질 점검을 제대로 해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은 비용 관계를 걱정하게 될 텐데 저희는 비용 관계는 신축 빌라의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는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하자 조사라면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조사라면 적어도 저희 하자보수 협동조합에 접수하시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하자조사 비용 발생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왜냐면 하자조사 청구하는 것에 대행해드리는 그런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중복 청구가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파트나 또는 뭐 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가구나 이런 작은 주택이라도 근린생활시설 같은 또는 오피스텔 같은 그런 경우라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만은 신축 빌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조사 결과에 따른 하자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하자보수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요거는 솔직히 무시해도 됩니다. 라는 것들을 약식으로라도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자조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등등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저는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